안녕하세요. 김태의 사무소입니다. 요즘 저희 사무실은 당근마켓 통해서 광고를 하고 있어요. 많은 질문들, 많은 문의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 공통적인 질문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공통적인 질문들을 갖고서 Q&A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부가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요 세 가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가세는 1년에 2번,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1월, 7월에 신고해야 돼요. 매출은 모든 매출에 대해서 신고해야 하고요. 그리고 매입은 내가 세금 계산서 받은 거, 카드 영수증 받은 거, 현금 영수증 받은 거에 대해서 신고하시면 돼요.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 부가세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드린 영상이 있어요. 여기에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그 영상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예요. 종합소득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업자를 내서 사업소득이 생겼다. 어디 가서 월급을 받아서 월급이 생겼다. 프리랜서로 일을 해서 프리랜서 소득도 생겼다.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신고하는 거, 이게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에 한 번이고요. 매년 5월에 하시면 됩니다. 요뿐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누군가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게 되면 인건비 신고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임금에 대해서 비용 처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인건비 신고, 원천세 신고도 매달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신고로 기본적인 세무 사이클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현재 간이가세자 기준은 연매출로 1억 400만 원이에요. 그 미만은 간이가세자고 그 이상은 일반과세자예요. 간이가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서 훨씬 부가세를 덜 내요. 그 왜 우리 온라인 게임을 해보면 이런 거 있어요. 초보자를 위한 부스팅 시스템. 그래서 획득하는 돈이 더 많아진다든지 아니면 획득하는 경험치가 더 많아진다든지 이런 부스팅 시스템으로 초보자들을 도와주는 시스템들이 있어요. 이 세무도 마찬가지예요. 간이가세자가 이 세무에서의 부스팅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보다 부가세를 덜 내게 해줌으로써 이 업체가 자리 잡는 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국세청이 세금을 덜 내서 그 돈으로 빨리 자리 잡아라. 요게 바로 이 세무상 부스팅 시스템 간이가세자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업종마다 차이는 있으나 간이가세자는 일반가세자에 비해 한 3분의 1에서 많게는 10분의 1까지도 세금을 덜 냅니다. 다만 간이가세자의 경우 환급이라는 제도가 없어요. 환급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사업장을 처음 꾸리는데 처음에 투자 비용, 인테리어든 뭐 집기든 들여놓는 비용이 굉장히 많다. 이런 업장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간이가세자를 선택을 하지 않고 일반가세자를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더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하시기 전에 그리고 이제 거래처랑 얘기하기 전에 세무사랑 꼭 상담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 물론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낼 세금의 20% 그리고 만약 납부까지도 좀 장기간 밀린다라고 하면은 30% 넘게도 가산세가 나올 수 있어요. 세금 신고를 단순히 안 한 데에 대한 가산세는 20%예요. 보통 무신고 가산세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가산세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신고를 안 하면 납부도 당연히 안 하시게 되겠죠. 그러면은 세무에서는 납부를 안 하면은 납부 안 한 금액에 대해서 법정이자를 가산세로 붙여요. 이게 바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라고 합니다. 이 법정이자율이 대략 연이자로 8%예요. 100만 원 세금을 안 내면 1년에 가산세가 8만 원이 더 붙는 거예요. 보통 은행 이자가 한 4% 정도 할 텐데 법정이자는 8%예요. 은행이자보다도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세금은 놓치지 않고 그때그때 잘 내시는 게 가장 돈을 버는 길입니다. 생각보다 가산세율이 높아요, 우리나라가. 나랑 돈 거래하는 곳들, 사업상 묶이는 곳들에 얘기를 하는 게 가장 먼저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건물주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제 사업자 등록증 나왔으니까 이 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해주라. 한국전력에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사업자 등록 나왔으니까 이 사업자 번호로 전기세에 대한 세금계산서 끊어달라. 그리고 은행에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사업자 등록번호 나왔으니까 이 번호로 사업용 계좌 개설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랑 상업상 엮이는 곳들에 얘기하는 거죠. 이제 내가 완전한 자연인이 아니고 나 사업자다. 사업자 등록번호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업자 등록번호로 거래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연매출 10억 이하의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카드 매출 금액의 1.3%를 부가세에서 빼주는 제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카드 매출이 내가 연매출로 1억이에요. 그러면은 부가세에서 130만 원을 빼주는 거예요. 현금 영수증 발행해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발행 금액의 1.3%를 부가세에서 빼줘요. 그런데 현금 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은 현금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부가세 나온 대로 다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같은 매출 금액이라고 하면 카드 매출 비중이
더 많은 업체가 부가세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카드사 수수료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졌어요. 카드사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현금 유도를 하는 것보다는 1.3% 부가세 공제를 받는 게 더 유리하신 경우가 많아요. 요즘 가장 핫한 제도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이 있어요. 이런 제도예요. 34세가 안 된 분이 이제 생애 최초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창업을 한다. 그러면 이 창업한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50%에서 100%만큼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저희 사무실이 홍대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찾아오시는 사장님들도 굉장히 젊으세요. 34세 안 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의 매일 이 상담은 하는 것 같아요. 요 청년 창업 세액 감면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도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우선 34세가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병역 기간까지 다 감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업종은 법에 열거되어 있는 업종이 맞는지,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이 업종에 대해서 내가 최초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은 꼭 세무사랑 사전에 미팅을 하신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나중에 번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나온 이후에는. 그렇기 때문에 꼭 사업자 등록 전에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둘째로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있어요. 이것도 요 몇 년간 굉장히 핫해요. 이런 제도예요. 내가 창업을 하게 되면은 나한테는 내 회사지만 누군가에게는 이게 일자리잖아요. 그러면 나라에서 이 일자리를 만들어준 데에 대한 인센티브를 사장님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4대 보험 직원이 늘었다라고 하면 한 명당 850만 원에서 1,550만 원까지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세액공제도 한 달이면 몇 번은 상담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 고용증대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그 창업세액 감면과는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업체의 범위도 넓고 사장님의 연령 제한도 없어요. 그래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물론입니다. 이익이 없어도 세금 신고하셔야 돼요. 상담해 보면은 이런 분들 간혹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연매출은 1억인데 인건비 주고 재료비 주고 임대료 주고 하니까 나한테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이익이 0이다. 이익이 0이면 세금 신고 뭐하러 하냐, 이거 가산세도 안 나올 텐데 괜히 세무사 수수료만 내고 아깝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는 전체 납세 의무를 생각하면 굉장히 일부분에 불과해요. 이익이 0이면 물론 소득세는 없을 겁니다. 소득세는 0이 맞는데 인건비를 줬으면 인건비 신고를 했어야 되고 인건비 신고를 안 했으면 가산세가 있어요. 이익이 0이라서 종합소득세는 0이라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으면 그 세금계산서 내역은 나라에 신고를 해야 돼요. 요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있어요. 가혹한 말인 줄은 압니다. 하지만 내가 이익이 0이라도 사업자인 이상 세금 신고는 하셔야 돼요. 이익이 0이라도 다른 가산세들이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예, 간혹 이런 경우 있어요. 가게를 새로 내려고 해요.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건물주분이 95세인 거예요. 네, 광복 전에 태어나셨대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세금계산서가 뭔지도 모른다. 내가 지금 나이가 90이 넘었는데 나는 세금계산서가 뭔지도 모른다. 내가 지금 이 건물 20년째 30년째 임대 주고 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해 본 적 한 번도 없다. 내가 지금 이 동네에 전부 다 논밭일 때부터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이 건물을 올렸는데 내가 무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냐, 나 그런 거 할 줄도 모른다. 자식들 전부 다 외국에 있다. 나 도와줄 사람도 없다. 나한테 세금계산서 같은 말 하지 말아라. 생각보다 이런 경우 너무 많아요. 이런 경우면 월세는 꼭 계좌이체 하시고요. 현금으로 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임대차 계약서 꼭 세무사 사무실에 전달하시고요. 요 정도로 확실한 비용들, 근데 이제 세금계산서를 받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들 있으면 세무사 사무실에서 요 정도는 가산세 조금 내고 비용 처리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꼭 요 상황 잘 전달하시면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달라요. 이게 부가세랑 소득세가 거의 그 세트 메뉴처럼 이렇게 다니긴 하는데 이 두 개가 완전히 달라요. 부가세는 손님이 결제를 하자마자 나라한테 10% 떼주는 거예요. 손님이 10,000원을 내면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1,000원 떼서 나라에 주는 거, 요게 부가세예요. 그런데 소득세는 이제 1,000원 떼고 나머지 9,000원 있죠. 요 9,000원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이 소득세예요.
그래서 두 가지 세금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신고도 각각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가세는 1년에 2번, 1월, 7월, 소득세는 1년에 1번, 5월. 이때 신고하는 거예요. 요것도, 요 신고들도 놓치면 가산세 나오니까 항상 기한은 염두에 두세요. 저희 사무실의 특징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모든 상담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세무사랑 상담을 하니 좀 거창하고 거국적인 질문을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좀 이렇게 자잘자잘한 질문을 하면 좀 부끄러운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냥 평소에 궁금하셨던 세무적인 얘기들을 저한테 막 던지시는 게 가장 좋은 상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에 비해서 그리고 각자들 내시는 세금에 비해서 세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무에 대해서 굉장히 기본적인 것도 배우지 못하고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세무사한테 물어볼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국적인 얘기뿐이 아니고 굉장히 기초적인 것들도 그래요. 뭐 사업자 등록을 하면 뭐부터 해야 돼요? 이런 질문들 너무 좋아요. 부디 세무사에게 거리낌 없이 이것저것 물어봐 주십시오. 저도 할 수 있는 한에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